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반도체 설계학과 PCB 설계 기초 2024년 6월 6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모드 맵을 눌러주시고 케이던스 메뉴가 있죠. 케이던스 메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최신 버전에서는 프로그램들이 나눠져 있었지만 케이던스 16.6 버전에서는 이렇게 케이던스 폴더 안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캡처 회로도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은 여기 케이던스의 디자인 엔트리 CIS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PCB 작업을 할 때는 여기 P자이겠죠. 네, PCB 에디터 아이콘이 위에 보이는 크롬 아이콘이 브라우저처럼 보이는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는 아니고요. 밑에 있는 물결 무늬 패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초록색 아이콘 요게 PCB 에디터입니다. PCB 에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PCB 에디터 프로그램이 실행됐고요.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원하는 모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 우아캐드 디자이너, 스탠다드 또는 프로페셔널 이런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맨 위에 있는 거 알레그로 PCB 디자이너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해서 OK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고요. 회로도 캡처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캡처를 실행하시려면 모드 메뉴 눌러주시고 케이던스 메뉴에서 디자인 엔트리 CIS 눌러주시면 캡처가 실행이 되겠죠. 자, 캡처 메뉴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위에 있는 우아캐드 캡처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누르면 이렇게 캡처 메뉴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회로도를 한번 눌러서 작업을 해볼게요. New 프로젝트 메뉴 눌러주시고 메뉴가 조금 다르게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로케이션 부분 있죠. 로케이션에서 브라우저 버튼 눌러주시고 어느 폴더에다가 파일을 만들어 주실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C 드라이브에 저는 C 밑에다가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 밑에 유저스 밑에 제 이름의 폴더 밑에다가 다큐멘트 안에 워킹에다가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워킹드 스터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아캐드 스터디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여기다가 create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 STM32.103로 제작을 해보죠. 오케이.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오케이 눌러주신 다음에 실제 프로젝트 이름을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STM32.103 오케이. 네,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어태치 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라이브러리 어태치는 여기 플레이스 파트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add 라이브러리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디폴트로 나오는 라이브러리
것들이 있어요. 이 위치가 어디냐면 보시는 것처럼 C 밑에 케이던스 밑에 SPB 16.6 툴즈 밑에 캡처 라이브러리라는 폴더입니다. 여기에 OLB로 되어 있는 이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첫 번째 거 맨 위에 amplifier.olb 선택하고 맨 마지막에 transistor.olb를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해 주시면 다 선택이 됩니다. 열기를 눌러서 라이브러리를 애드 시켜줍니다. 자, 라이브러리가 애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형태의 라이브러리를 찾으셔서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러리의 위치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화면을 정지시키시고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라이브러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파일이 uarcade.zip이라는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D 드라이브 또는 C 드라이브에 여러분들 작업 폴더에 라이브러리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 붙여넣기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링크는 영상 하단에 자세히 보기에 추가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가 복사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파일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라이브러리 파일을 이렇게 초이스를 해주시면 되겠죠. 선택해 주시고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열기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LDO, RT9193 그리고 STM CPU, STM32F103 이 라이브러리가 준비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로도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회로가 지금 저희가 그려야 될 회로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먼저 라이브러리를 배치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STM32F103 이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시고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불려옵니다. 엔터키를 누르시거나 또는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를 중앙에, 화면 중앙에 배치를 하시고요.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엔드 모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LDO가 배치가 돼야 되겠죠. LDO를 선택하시고 엔터키를 누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클릭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LDO. 자, 엔드 모드. 자, 다음으로는 몇 가지 부품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커넥터를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는 이쪽 라이브러리 파일에서 컨트롤 A 키를 누르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전부 다 선택된 상태에서 이 위에 파츠라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워 놓으시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한 칸 띄고 핀 수가 20핀짜리입니다. 20. 그러면 20핀짜리 헤더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커넥터라고 나오네요. 자, 요거를 엔터키를 누르고 여기에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클릭. 자, 두 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20핀짜리 헤더를 두 개를 배치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뒤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품을 뒤집기 위해서 호리존탈로 뒤집기 위해서 H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H키를 누르면 이렇게 뒤집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품 중에 헤더 3 곱하기 2를 배치를 해 주셔야겠네요. 자, 헤더에 20이라는 숫자를 지우고 3x2 그러면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6핀짜리 커넥터가 호출이 됩니다. 자, 이 커넥터를 배치를 하기 위해서 엔터키를 누르고 자, 이쪽 좌측 상단에다가 클릭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배치할 거는 LED와 저항 두 개를 각각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Escape 키를 눌러주시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LED를 입력을 했고요. LED 엔터 키를 누른 다음에 여기 상단에다가 LED 하나, 두 개를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배치하기 위해서 LED를 지우고 R만 입력하면 바로 저항이 나오겠죠. 저항을 엔터 키를 눌러서 그 상태에서
R키를 누르면 방향을 전환하실 수 있죠. R키. 자, R키를 눌러서 방향을 바꾼 다음에 가로로 눕혀놓고 클릭, 클릭으로 저항 두 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된 저항을 약간 옆으로 이동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스위치. 스위치는 SW로 하면 이렇게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스위치 중에 푸시 버튼이 되겠습니다. 푸시 버튼 디스크레이트라는 부분이네요. 자, 선택하고 엔터 키를 눌러서 스위치를 세워서 R키 눌러서 세운 다음에 클릭 배치가 됐고요. 자, 다음으로는 콘덴서를 배치를 해야겠네요. 콘덴서는 캡 한 칸 띄고 넌 폴 NP가 되겠죠. 엔터키 눌러서 캡을 여기에 하나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 LDO 주변에도 배치가 네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LDO 주변에 네 개를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전원용, 이 프로세서 전원용 바이패스 캐패시터가 4개가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바이패스 캐패시터용 컨덴서 4개를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에 로드 캐패시터 2개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32768 크리스탈, 그리고 메인 크리스탈 2가지니까 여기 또 하나 배치를 해야겠죠.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J링크에 연결되는 단자에 캐패시터가 하나 추가가 돼야 되네요. 그래서 J링크 연결용으로 하나를 클릭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캐패시터 배치는 됐고요. 레지스터도 추가가 몇 개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R을 다시 누르고 엔터키를 누른 다음에 이쪽에 부트 세팅 요 헤더 3 곱하기 2 이 부분에 저항이 2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 둘. 다음으로는 이쪽 스위치 부분에 하나 들어가고요. 클릭. 다음으로는 이쪽에 USB 커넥터 부분에가 이제 3개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USB 커넥터는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USB 커넥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들어가지 않고 이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엔드 모드.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을 배치를 해야겠죠.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용했던 크리스탈이 어, 엑스탈, 엑스탈이라고 입력을 하면 크리스탈이 나올 건데 지금 현재 보이진 않네요. 크리스탈이라는 이름이 있네요. 자, 크리스탈 CR까지 입력하면 크리스탈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크리스탈이 배치가 됩니다. 요거를 여기에 하나 클릭을 해주시고 이쪽에 하나 클릭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로를 보니까 크리스탈하고 병렬로 지금 8메가 크리스탈 옆에는 1메가 저항이 병렬로 붙어 있습니다. 1메가 저항을 여기서 하나 복사를 해서 R5를 복사를 하는 게 낫겠죠. 저항을 복사를 하려면 저항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자, 저항이 복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품은 대략 다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부품 배치가 됐으니까 J링크 인터페이스 헤더가 4핀짜리 또 추가 배치되어야 되겠네요. 자, 헤더 4핀, 헤더 한 칸 띄고 4, 헤더 4핀을 여기다가 클릭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엔드 모드. 자, 정말로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쪽에 공간이 좀 적으니까 원래 이쪽 부분에 USB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잠깐 옮겨 놓고 여기를 먼저 완성을 한 다음에 다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PU 주변은 좀 공간이 좀 넓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넓게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여기에 저희가 이제 와이어를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와이어를 연결하기 위해서 자,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하고 자, U1이라는 부품이 있는 부분 여기 위에다가 와이어를 연결하기 위해서 W키를 눌러줍니다. W키를 누르고 1번 핀에서부터 이 정도 선을 뽑겠습니다. 4칸 정도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엔드 와이어 눌러주십니다. 다음으로는 단축키 중에 키보드에 F4를 눌러주시면 엔드 와이어 누르고 F4를 눌러주시면 F4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와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와이어를 연결해야겠죠. 더블키를 누르고 클릭, 대략 한 4칸 정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엔드 와이어, 그 다음에 F4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엔드 와이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와이어를 복사해서 이 위에다가도 그리고 이 아래에다가도 한번 카피 페이스트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이스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누르면 나오죠. R키를 클릭을 하고 배치를 한 다음에 이거를 R키를 눌러서 회전을 하고 드래그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가로로 된 거 이거를 다시 컨트롤 C 그리고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컨트롤 V 그 다음에 위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자, 네 방향으로 와이어가 다 연결된 상태고요. 여기다가 이제 라벨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N자를 누르고 VBAT라고 이름을 준 다음에 OK를 누르고 VBAT를 여기다가 라벨링으로 이름을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전부 다 같은 이름으로 부여를 하시고 나중에 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엔드 모드 눌러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을 선택을 해줍니다. 부품을 선택을 해주고 부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에디트 프로퍼티스를 눌러줍니다. 자, 에디트 프로퍼티스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엑셀 탭처럼 나오는데요. 이때 요 밑에 보시면 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핀즈를 눌러줍니다. 핀즈라는 탭을 클릭하면 핀의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핀 번호, 핀 넘버로 소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핀 넘버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소트 어센딩을 눌러주시면 증가 방향으로 번호가 정렬이 됩니다. 자, 1번 핀부터 12번 핀까지를 이렇게 이름 부분을 복사를 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키보드 단축키로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다시 회로도로 돌아옵니다. 회로도로 돌아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명령을 하기 전에 기존에 탭이 있으면 이 프로퍼티스 탭을 닫아 주셔야 됩니다. 프로퍼티스 탭을 닫아 주시고 기존에는 부품의 에디트 프로퍼티에서 이 창이 떴을 텐데 이거를 클로즈로 닫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에디트 프로퍼티스를 눌러 주십니다. 그 다음 하단에 엘리어스 탭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도 소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Y축의 좌표가 지금 작은 번호부터 큰 번호로 증가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Y축 전체를 선택하고 위쪽 로케이션 Y 코디네이트라는 헤더를 선택해 줍니다. 헤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소트 어센딩 눌러주시면 숫자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소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 네임이라는 부분 나오시죠? 네임을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yes, 아까 입력했던 그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자, 카피 페이스로 붙여넣기를 했는데 여기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앞 글자 마이너스까지를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부터. 그래서 여기도 삭제를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삭제. 네, 됐습니다. 자,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yes, 그 다음에 close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름이 할당이 자동으로 됐습니다. 요 밑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을 한번 또 해볼까요? place, net alias 아무 이름이나 하나 주고 여기에서 이제 회전을 해줘야 되니까 R키를 눌러서 회전시킨 다음에 클릭해서 이름을 이렇게 배치를 해주십니다. 엔드 와이어 누르시고요. 됐으면 다시 부품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에디트 프로퍼티스 그 다음에 핀즈 눌러주시고 핀 번호 지금 넘버로 소팅이 안 돼 있죠. 넘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소트 어센딩 소팅이 됐고 12번 다음은 13번부터 이름을 줘야겠죠. 13번에 이 이름을
선택해서 28번까지 해야겠죠? 24번까지인가요? 24번 해서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이 창을 이제 닫아 주셔야겠죠? 클로즈. 됐으면 다시 여기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에디트 프로퍼티스 엘리어스. 이번에는 소팅을 Y쪽 코디네이트로 소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Y 코디네이트로 소트 어센딩 해주면 증가 번호로 됐죠. 자, 그 다음에 네임 부분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컨트롤 V 이름이 할당이 됐습니다. yes.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로즈. 그러면 이름이 쭉 할당이 됐고요. 자, 이쪽도 똑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넷 엘리어스를 먼저 넣어줘야겠죠. 단축키 N을 누르고 R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름 할당이 됐고요. 부품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에디트 프로퍼티스 핀즈 선택해 주시고 넘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소트 어센드 24번, 25번 핀부터 하시면 되겠죠. 25번 핀의 이름부터 25번부터 36번까지 여기까지가 되겠죠. 컨트롤 C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로즈.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에디트 프로퍼티스. 그 다음에 엘리어스 탭을 눌러주고 코디네이트 좌표 Y쪽이 되겠죠. Y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번에는 디센딩으로 해야 될 겁니다. 번호가 반대로 되니까. 그래서 위쪽 번호가 반대로 되게끔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컨트롤 V 입력이 됐으면 yes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로즈. 자, 이름이 PB12번 맨 밑에 와 있죠. 자,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마지막 이름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N키를 누르고 R키를 눌러서 회전한 다음에 클릭해서 자, 이렇게 12개의 넷 엘리어스를 입력을 했고요. 부품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에디트 프로퍼티스 누르신 다음에 핀즈 눌러주시고 넘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소트 어센딩 그 다음에 37번부터 이름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아까 36번까지 했으니까 37번부터 48번까지 컨트롤 C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로즈. 됐으면 넷 엘리어스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에디트 프로퍼티스 누른 다음에 엘리어스 탭 눌러주시고 여기서 X 코디네이트를 소트 어센딩으로 해주고 소트 디센딩으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디센딩 그 다음에 네임 부분 네임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V. 자, 여기서 어센딩이냐 디센딩이냐에 따라서 이 소트 방향이 180도로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걸 잘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거꾸로 들어갔다면 어센딩 디센딩을 반대로 초이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PA14번이 이쪽으로 됐죠. 그 다음에 VDD 3번이 이쪽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라벨링 하는 거를 이제 쉽게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J2와 J1 커넥터에 대한 라벨링 작업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작업은 여기에서 이거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좀 빠를 거예요. PA13 선택하시고 13번부터 A0 15번까지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3개 클릭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됐죠. 13, 14, 15 그 다음에 PA0부터 PA7번까지입니다. PA0를 찾아야겠죠. 자, PA0가 여기 있네요. PA0 워크업 이름이 뒤에 게 워크업 단어를 삭제를 안 했네요. 더블 클릭해서 이름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PA1 컨트롤 키로 PA012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PA012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4번부터 3번부터 PA 컨트롤 키를 누르고 PA 3, 4, 5, 6, 7 컨트롤 C, 컨트롤 V 클릭한 다음에 이거를 R 키를 눌러서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드래그를 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블럭으로 선택해서 네, 가져다 놨습니다. PA 7번이 12번 핀에 연결됐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PB01, PB01, PB01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R키 눌러주고 그 다음에 블럭으로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PB 10번, 11번 10번, 11번 인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 컨트롤 C, 컨트롤 V R키를 눌러서 회전 다시 드래그 선택해서 무브에서 배치 10, 11 그 다음에 리셋이 필요하네요. 리셋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리셋이 지금 여기 보이지 않는데요. 아마 리셋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다른 핀하고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NRST가 7번 핀이 리셋이네요. 여기 있네요. 7번. 7번. 컨트롤 C, 컨트롤 V. NRST. 다음으로는 VDD 3V3을 연결을 해야겠네요. VDD는 그냥 그 라벨을 갖다 놓고 라벨 갖다 놓는 것보다는 VDD 심볼을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키를 눌러서 VCC 심볼이 서클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걸 선택하고 밑에 네임 부분에 이름을 3V3으로 주겠습니다. 3V3 오케이. R키 눌러서 회전하고 여기다가 클릭. 3V3 배치가 됐고요. 얘는 조금 바깥으로 이렇게 빼놓을게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두 개가 연결되고요. 그라운드는 F키를 누르고 제로 소스, 그라운드 소스 있죠. 그라운드입니다. 오케이. 그라운드를 여기다가 클릭해서 갖다 놓고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 그리고 이렇게 연결. 그래서 19, 20번이 그라운드 핀. 자, 오른쪽에 J2를 연결하겠습니다. J2는 밑에서부터 PB 12, 13, 14, 15 여기 부분이 되겠네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됐죠. 컨트롤 C, 컨트롤 V 12, 13, 14, 15까지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PA 89, 10에서 15까지 PA 8번부터 PA 15까지인데 일단 8번부터 13번까지만 먼저 선택을 하고요. 13번이 없네요. PA 11, 12까지만 11, 8, 9, 10, 11, 12 8, 9, 10, 11, 12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 컨트롤 C, 컨트롤 V 8, 9, 10, 11, 12 됐고 그 다음에 15가 위에 있네요. 15 선택 컨트롤 C, 컨트롤 V R키가 안 먹기 때문에 배치하고 R키를 눌러서 회전을 한 다음에 다시 선택해서 드래그로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15 그 다음에 PB 3, 4, 5, 6, 7, 8, 9 PB 3번부터 있네요. 3번부터 7번까지 드래그로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R키를 눌러서 회전하고 다시 선택해서 드래그로 가져다 놓습니다. PB 3, 4, 5, 6, 7 배치됐고요. 그 다음에 8, 9를 두 개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R키 눌러서 회전하고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5V가 있고 그라운드 3V3 이렇게 연결됩니다. 3V3은 요거니까 요걸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회전이 복사가 되죠. 자, 놓고 R키 눌러서 회전한 다음에 3V3을 여기 갖다 놓고 또 이 정도 밖으로 빼놓고요. 자, 그 다음에 그라운드와 플러스 5V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5V는 F키를 눌러서 VCC 심볼 중에서 서클은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은 거를 다른 이름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좀 다른 걸로 쓰셔야겠죠. 화살표로 바꾼 다음에 5V, 5V로 입력을 했습니다. R키를 눌러서 회전을 하고요. 여기다가 3번 핀에 클릭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뽑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라운드를 연결하시면 돼요. 그라운드도 여기 그라운드 심볼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복사가 됐죠. 여기다 갖다 놓고 더블 키를 눌러서 매뉴얼로 이렇게 와이어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벌써 이제 한 절반 정도 회로가 연결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LDO 쪽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DO 전원 쪽이 되겠죠. 자, LDO 쪽은 이 부품들이 LDO에 연결된 부품들입니다. 자, LDO를 공간이 좀 모자란 것 같으니까 이걸 조금 빼고요. 자, 먼저 LDO 입력 부분에 커패시터가 2개가 필요하네요. 커패시터 2개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입력 쪽은 지금 여기 보시면 플러스 5V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5V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복사. 출력은 이제 3.3V로 바꿔서 내보내게 되겠죠. 3.3V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치가 여기 콘덴서가 하나 더 들어가네. 네, 일단 자, 이렇게 배치된 상태에서 콘덴서 용량이 지금 요 첫 번째 게 이거 더블 클릭해서 용량이 11 마이크로페럿입니다. 1 마이크로페럿. 두 번째 것도 또 1 마이크로페럿.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커패시터는 10 마이크로페럿. 그 다음에 요거는 0.1 마이크로. 자, 이렇게 커패시터가 배치가 됐고요. 하나가 더 필요하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사를 하면 되겠죠. 복사를 해서 얘는 22 나노페럿. 더블 클릭하고 22 나노페럿. 22 나노페럿은 4번 핀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4번 핀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핀에서 와이어를 뽑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 그 다음에 콧다리를 하나 달아서 한 칸 정도 마우스로 얹어 엔드 와이어. 자, 됐으면 여기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해서 이렇게 정리가 좀 됐고요. 자, 더블 키 눌러서 여기 연결을 해주고요. 제가 여기 공간을 확보를 해놓은 이유가 콘덴서가 이렇게 바싹 붙어 있으면 여기 정션 포인트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한 칸을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자, 선택하고 R키 눌러서 위쪽으로 회전을 시키고 여기에다 놓고 더블키 눌러서 이렇게 배치. 여기도 이제 배치를 해줘야겠죠. 이것도 더블키 눌러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한 칸 정도 빼고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 3v3 R키 눌러서 갖다 놓고 더블 키 눌러서 연결. 자, 이렇게 구성이 돼서 지금 LDO 쪽에 서킷을 구성을 했습니다. LDO 쪽 서킷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셋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보죠. 리셋 회로는 콘덴서가 이렇게 배치되면 되고, 리셋 버튼, 이거는 밑에 있는 밸류 부분이죠. 밸류. 더블 클릭하고 밸류를 그냥 리셋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셋라고 입력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좀 가까이 배치를 하고 SW1을 왼쪽으로, 리셋이라는 글자도 왼쪽으로, 더블 키 눌러서
연결해주고요. 부품을 좀 당겨주고 더블 키 눌러서 연결, 그리고 연결 됐습니다. 블록으로 선택한 다음에 약간 위로 올려주고 그라운드 기호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사, 3v3 복사. 자, 리셋 서킷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LED 켜지는 부분입니다. LED는 그냥 붙여서 이렇게 핀과 핀이 서로 맞물리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저항값은 첫 번째 게 515, 515. 두 번째 게 밑에 있는 게 똑같이 515입니다. 515 배치가 됐고, 그라운드 심볼, VC 심볼. VC 심볼은 3v3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3v3. 네, 여기 그라운드 쪽은 그라운드 심볼 이거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네, 선택된 거 해주고 W키 누르고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LED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LED 부분. 이거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좀 가까이 이렇게 배치를 하죠. 글자가 이제 겹친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여기 LED D1이라는 글자, 그 다음에 D2라는 글자, LED라는 글자 이런 거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겹치지 않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본, R2, 시본. 자, 그 다음에 점퍼를 연결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점퍼 연결은 저항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100kΩ입니다. 더블 클릭하고 100K, 이쪽 것도 100K. 1번 핀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선택하고 X키를 눌러서 H키를 눌러서 좌우를 반전을 시켜줬습니다. 자, 헤더가 있고 J3가 있죠. J3는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헤더는 여기다 놓은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부트에 대한 점퍼이기 때문에 부트라고 점퍼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부품 선택하고 R키 누르고 이것도 부품 선택하고 R키. 자, 4번 핀에 연결. 그리고 이쪽은 3번 핀에 연결. 3번 핀에 연결. 자, R3 이름을 조금 아래로 내리고 뒤로도 올리고 그리고 이것도 약간 여기. 자, 3v3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하고 그라운드 컨트롤 키를 눌러서 기존에 셀렉션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하시기 전에 기존에 셀렉션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디셀렉션으로 해지를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더블키 누르고 네. 이게 아니네요. 네. 실수했습니다. 다시 더블키 누르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쪽이 부트 1 오른쪽이 왼쪽이 부트 0 부트 0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R키를 눌러서 회전. 자, 부트 0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 글자 쪽 끝에다가 일치시키시고 그 다음에 부트 1이 안 보이는데 부트 1의 이름이 지금 PB 2번에 연결된 게 부트 1입니다. PB 2번. 네, 요게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하나는 PB 2번이 부트 1, 2의 개념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일반 출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놓고 Alt 눌러서 여기다가 놓고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PB2가 부트 1이 되는 겁니다. 부트 1.
PCB2. 자, 다음으로는 이제 발진 회로 부분을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발진 회로 부분이 이제 자, 이쪽 부분이 발진 회로 부분인데요. 이게 크리스탈 Y2가 8MHz입니다. X키 눌러 R키를 눌러서 회전을 시켰고요. 크리스탈 용량 값은 8MHz. 8MHz. R 저항 있죠. 저항은 1MΩ. R 선택하고 1M. 그 다음에 커패시터 값은 로드 캐패시터인데요. 이거는 이 크리스탈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 용량을 얼마로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8메가짜리에 20피코의 로드 캐패시터를 연결해 주네요. 20피코 패럿 V자 입력해주고 이것도 20피코 패럿 두 개 회전시켜주고요. 회전시켜주고 와이어링만 해주면 되겠죠. 조금 아래로 또 이렇게 와이어링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라운드 기호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다가 갖다 놓고 라벨과 밸류 값 부품 참조번호 밸류 값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이쪽이 지금 오실레이터 인, 이쪽이 오실레이터 아웃. 오실레이터 인 아웃이 요거네요. 6번 핀, 7번 핀. 맞나요? 5번 핀, 6번 핀이네요. 자, 5번 핀이 5번 핀 PD0네요. PD0 라벨만 카피해서 PD0라는 라벨을 붙여넣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PD0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가 안 되네요. 와이어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 PD0, PD1. 컨트롤 C, 컨트롤 V. PD1, PD0, PD1. 네. 여기 정션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안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 선을 좀 떨어뜨려 주는 게 좋습니다. 선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게 좋겠죠. 정선이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품 잡고 아래로 여기 정선이 안 생겼죠. 잠깐 떨어뜨리면 생기죠. 기사 문제나 뭐 산업기사 문제 출제할 때 이런 정션 포인트가 생기고 안 생기고도 감점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공되는 도면과 일치하게끔 정션 포인트 개수까지 다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바이패스 캐패시터가 4개가 있는데요. 이 바이패스 캐패시터는 전부 다 0.1로 통일입니다. 이렇게 부품 이름을 통일을 하는 경우에는 부품을 전체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Edit Properties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밸류 값을 한꺼번에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밸류 값을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 value라는 항목 보이시죠? valu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을 하고 글자를 지은 다음에 0.1 마이크로페럿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점 보이시죠? 점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생기면 이걸 잡고 드래그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들어가죠. 어플라이 버튼 누르고 yes. 그럼 이 탭을 닫아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닫아주는 이유는 아까도 잠깐 보셨겠지만 다음 작업을 위해서 닫아주지 않으면 잘못 그 창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을 닫고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그라운드 기호랑 연결을 해주셔야겠네요. 여기 연결하고 선택된 거를 해지하고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두 개를 동시에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VCC 기호를 연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VCC 기호는 3v3이죠. 요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사, R 키 누르고 세우고 컨트롤 Z
여기다가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자, 베페스 캐패시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 크리스탈 부분입니다. 3278 크리스탈이고요. 32768의 로드 캐패시터 두 개의 캐패시터 값은 0.1 마이크로 페럿입니다. 더블 클릭하고 0.1 마이크로 페럿. 이것도 0.1 마이크로 페럿. 캐패시터 선택하고 회전시켜 준 다음에 갖다 놓고 크리스탈 회전 가져다 놓고 이거를 약간 떨어뜨려 줘야겠네요. 기역자 모양으로 꺾이게끔 크리스탈 더블 클릭하고 용량 밸류 값이죠. 32.768kHz. 자, 그 다음에 그라운드 심볼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더블 키 누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벨링이 필요하죠. 이거는 PC14, PC15에 연결이 되네요. PC14, 15. PC14가 여기 있네요. PC14 컨트롤 키 누르고 PC15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이게 약간 그 버그가 아니라 어떤 기능적인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하면 숫자로 네이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14, 15를 카피를 했더니 14는 15가 되고 15는 16이 된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할 때 숫자가 있는 라벨을 드래그를 하면 얘 같은 경우에 드래그하면 바로 1이 되겠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했는데 드래그를 하지 마시고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증가가 안 됐죠. 선택하고 배치. 잠시만요. 컨트롤 Z. 제가 이 끝에 점을 눌러서 그래요. 가운데 중심을 누르고 배치. 라벨 위치를 드래그로 옮겨줬습니다. 자, 그래서 32.768 RTC용 크리스탈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펌웨어 다운로드용 단자입니다. 다운로드용 단자는 여기다가 배치를 했고요. 요거의 위치는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커피시터가 있는데 커피시터는 0.1 마이크로 페럿이고요. 0.1 마이크로 페럿. 그라운드 심볼을 복사해서 하나 갖다 놓고 4번 핀이 그라운드 핀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커피시터는 밑으로 뽑고 여기서 와이어가 3개가 쭉쭉 나갑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엔드 와이어 F4 2번 그 다음에 와이어로 1번 핀에 클릭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 드래그해서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1번 핀이 3V3이고요. 1번 핀이 3V3 이게 되겠죠. 요거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사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Z 3V3 그 다음에 2번, 3번이 SWDIO SWDIO가 지금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름 자체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SWDIO가 여기는 이름이 보이진 않는데 SWDIO가 34번 핀이네요. 34번 핀 PA14 이게 SWDIO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PA13 라벨만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필요 없고요. 지우고 그 다음에 SWD 클럭 SWD 클럭이 아니라 SW 클럭입니다. 37번 핀입니다. 37번 핀 37번 핀이 PA14 PA14 라벨만 카피해서
PA14 복사가 안 됐네요. 지우고 라벨을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N PA14 R키 눌러서 클릭 PA14.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이 핀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3v3 되어 있는 부분이 VDD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VDD, 그리고 여기 VDD-A, 그리고 여기 VDD2, 그리고 VDD3, 그리고 VSS. 그리고 라벨 이름을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VDD 글자 지워주고 VSS, VDD, VSS, VSS-A, VDD-A, VBAT, 이것도 V 배터리인데 이것도 삭제. VSS 1번, VDD 1번. 자, VSS에는 그라운드 심볼을 전부 다 연결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VSS가 이쪽에 있네요. 이런 경우에 그냥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VSS, 여기도 VSS 필요하겠죠. 네. VSS, R키 눌러서 와이어 W 키죠. 이거 3.3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다는 게 안 눌렸었나 보네요. 네. VDD 3v3, 여기도 R키 눌러서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네. 이거를 회전을 이렇게 시킬까요? 자, 세이브 한번 누르시고, 자, 오른쪽 밑에다가 이제 표제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표제란에 자, 타이틀 더블 클릭하고 타이틀 폰트 크기는 14로 선택하고 타이틀은 이름을 STM32F103 C8T6 이렇게 약간 올려서 배치하고요. 다큐멘트 더블 클릭하고 다큐멘트는 폰트 넘버 12 하시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학번 입력하고 여러분들 이름 한글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리비전은 더블 클릭하고 1.0 폰트는 크기는 10으로 주겠습니다. 여긴 이렇게 2.0 10이 너무 크네요. 원래 값 7로 있었죠? 7이었죠? 7 이렇게 2.0. 자, 줌아웃해서 봤더니 문제없이 잘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풋프린트를 지정하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풋프린트를 지정하기 위해서 먼저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정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자, 페이지 1
마우스 오른쪽 버튼, Edit Object Properties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겠죠. 자, 여기에 지금 항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많이 보이는 게 Current Project Properties고요. 여기서 오아캐드 레이아웃으로 선택하면 내용들이 많이 좀 간소해질 겁니다. 내용들이 많이 없어졌죠. 네, PCB 풋프린트만 여기 보일 거예요. 자, 여기 SOT23-5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어떤 풋프린트를 쓰겠다라고 미리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풋프린트를 지정해 놓으면 좀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SMD 부품들로 맵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사용하는 부품들은 지금까지는 스로울 부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조립하는 것은 SMD 부품이기 때문에 SMD 타입으로 매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풋프린트를 지정하는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풋프린트를 지정하기 위해서 먼저 풋프린트를 찾아봐야 됩니다. 풋프린트를 찾기 위해서 먼저 PCB를 띄우고 PCB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B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Place 매뉴얼리 버튼을 누르시고요. 다음으로는 Advanced Setting 탭에서 라이브러리라는 항목을 체크를 해줍니다. 리스트 컨스트럭션의 라이브러리 항목을 체크하고 플레이스먼트 리스트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에 있는 이 항목의 Component by Reference Designator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패키지 심볼로 바꿔줍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목록들, 이게 그 풋프린트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라이브러리가 제공되는 거. 물론 이제 폴더를 찾아가셔도 되는데 폴더 위치가 여러분들이 찾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0603이 있습니다. 0603 그리고 0805, 1206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지금 뒤에다가 배치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것이 지금 0805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0603,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1206입니다. 여기에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가로가 60, 세로가 30, 그리고 이거는 가로가 80, 세로가 50, 1206은 가로가 120, 세로가 60을 말합니다. 여기서 단위가 나오게 되는데 단위가 우리가 사용하는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라 인치 단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밀리미터 단위의 1608 사이즈를 저희가 사용을 해야 돼요. 1608 사이즈라면 여기에 있는 요 사이즈, 이게 지금 가로가 60인데 대략 그 밀리미터로 1.5니까 16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불필요하게 뭐 비하라든지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본으로 제공되는 칩 타입의 수동 소자들에 대한 부품은 저희가 전혀 쓸 수 없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보셨던 항목들 중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 점퍼, 네, 점퍼가 있었죠. 점퍼를 잠깐 보시면 네, 점퍼 같은 경우에도 점퍼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긴 게 점퍼 16번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뭐 점퍼 20핀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제작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해야 되는 부품들을 좀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작해야 되는 부품은 대략 점퍼 20짜리를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608 포프린트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1608 타입의 부품은 이제 저항하고 그 다음에 커패시터 그리고 LED 요거를 전부 다 1608 타입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08 패키지 하나를 만들어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회로도를 잠깐 보고 보시면 이 크리스탈은 이미 제작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정도만 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제작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8과 점퍼 20에 대한 풋프린트를 제작을 해보죠. 자, 파일 뉴 버튼 누르고 세이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패키지 심볼을 선택하고 여기에 드로잉 네임을 초이스를 해줍니다. 드로잉 네임은 1608 OK를 눌러주시고
셋업 메뉴의 디자인 파라미터에서 예, 디자인 탭, 두 번째 있는 디자인 탭을 밀리미터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A4 사이즈, 그리고 레프트 X는 마이너스 50, 그리고 로어 Y는 마이너스 똑같이 50으로 주시고요. 입력한 다음에 하단에 OK를 누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셋업에 그리드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그리드스 온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간격은 0.1로 주겠습니다. 0.1 컨트롤 C, Y도 0.1, 그 다음에 All H도 0.1로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OK.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드 사이즈하고 실제 크기가 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풋프린트에 대한 사이즈를 좀 검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풋프린트 1608. 자, 이미지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사이즈들이 나오죠. 온라인 디멘전.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치 단위로 0603이 실제로 밀리미터 단위로 1608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608로 했을 때 보편적인 라이브러리를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면 된다라는 치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패드 사이즈가 나오죠. 패드 사이즈가 A 사이즈와 D 사이즈가 있는데요. A 사이즈를 보시면 1.15, 그 다음에 D 사이즈가 1.1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이 사이즈의 패드 스택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드 스택 디자이너를 실행을 해줘야겠죠. 자, 패드 디자이너 검색에서 패드 디자이너라고 검색을 하면 되겠죠. 자, 패드 디자이너를 실행을 했습니다. 자, 패드 디자이너가 떴고요. 여기에 유니트 단위를 밀리미터로 변경하시고, 자, 밀리미터로 변경하신 다음에 레이어스에서 싱글 레이어 모드 체크하시고, 싱글 레이어 화면이 좀 다를 겁니다. 23 버전과 지금 16.6 버전에서는 이런 메뉴들이 좀 위치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기능도 약간씩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죠. 자, 싱글 레이어 모드를 체크를 하면 이게 SMD 부품을 제작하는 것과 동일하게 동일한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싱글 레이어 모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레귤러 패드 여기서 비긴 레이어를 체크를 하고 클릭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밑에 레귤러 패드의 지오메트리가 널로 되어 있는데요. 렉탱글로 변경하신 다음에 위스를 여기 있는 A 사이즈에 1.15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1.15. 그 다음에 하이트는 1.1이었죠. 1.1 이렇게 입력을 하면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뷰에 X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탑으로 보시면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 나와 있고요. 자, 요거를 입력을 했으면 그 다음에 솔드 마스크 탑을 선택하시고 솔드 마스크 탑도 렉탱글로 선택하신 다음에 자, 기존의 그 탑 레이어가 렉탱글의 1.15에 1.1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드 마스크는 이거보다 좀 커야겠죠. 저희가 0.1 정도 크게 줬었습니다. 그러면 1.25 그리고 하이트는 1.2가 되겠죠. 1.2 이렇게 입력을 했고 그 다음 페이스트 마스크 메탈 마스크 제작을 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똑같이 렉탱글로 주시고 위스는 1.05가 되겠고 하이트는 1이 되겠죠. 네, 메탈 마스크는 좀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사이즈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이렇게 해보시면 사이즈가 보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파일 세이브 하시면 세이브 에즈를 하셔야겠네요. 세이브 에즈 눌러주시고 이거는 삭제. 자, 위치는 저희가 아까 라이브러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라이브러리 위치가 저희가 사용자의 제 폴더에 여기에 문서에 우아캐드 워크 안에 우아캐드 스터디라고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폴더 위치는
전부 다 그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로 사용자 그리고 한글로 문서라고 되어 있는 건 사실 영어로 치환이 됩니다. 윈도우즈에서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한글로 치지 않고 영어로 쳐줍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라이브러리 폴더. 네. 자, 여기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이름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smd 115 언더바 110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저장됐고요. 종료한 다음에 자, 여기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핀즈를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옵션 패널에서 헤드 스택 점점점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SMD 치시면 SMD로 시작하는 헤드 스타일만 나오죠. 아까 입력했던 SMD 115에 110 예, SMD 115에 110이 나왔죠. OK 누르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에서 센터까지 거리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거리를 아까 보시면 여기 C1, C2를 더해주면 되겠죠. C1, C2 센터에서 센터까지 0.9니까 1.8 정도가 되겠네요. 1.8 그러면 스페이싱을 1.8로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개수, 퀀티티는 2로 입력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예, 다 된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헤드를 두 개를 배치를 해야 되겠죠. 제로 포인트에다가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이니까 0.9만큼 왼쪽으로 가도록 하죠. x-0.9 x 0.9에 0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센터 00 포인트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0.9만큼 이동을 해서 여기서 1.8 거리만큼 커피가 돼서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외곽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외곽 크기는 실제로 이거보다는 작을 겁니다. 작을 건데 1608 사이즈보다는 좀 작을 건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판 자, 그림판에서 잠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 패드가 이렇게 4개,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실제 칩 커패시터나 칩 저항의 크기는 요만한 크기일 거예요. 조금 작아야 됩니다. 패드보다. 네, 그래서 이쪽에 납이 뭐 이런 식으로 도포가 될 거고 요 옆에서도 이렇게 도포가 되겠죠. 그래서 어, 실제 패드보다는 조금 크게 제작이 돼야 돼요. 실제 핀 크기보다 칩 저항이나 칩 커패시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끝부분이 이렇게 메탈 단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절연 재질이나 다른 재질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배치된다고 봤을 때 패드는 위아래로 좀 커야 되고요. 왼쪽으로도 좀 많이 튀어나와야 인두를 댔을 때 납땜을 하기 좀 수월한 사이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이즈의 실크를 그리게 되면 이 실크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크를 안쪽으로 배치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바깥 테두리를 따라서 실크를 좀 큼직하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드 라인 명령을 주고 오른쪽에서 옵션즈 패널에서 패키지 지오메트리 그리고 실크 스크린 탑 그다음에 라인에 90도로 다음에 라인 위스 디폴트로 놔뒀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쯤에서 선을 그려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찍고 여기 썼던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F2 주마우트 한 다음에 레이아웃 라벨즈 레퍼런스 디자이네이터 클릭하고 그리고 레퍼런스 디자이네이터는 일단은
저항 기준으로 R 아스테리크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던. 자, 이렇게 주더라도 실제로 이게 심볼과 매칭이 되면 심볼의 어떤 레퍼런스를 따라갑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저항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저항 R자로 들어가고, 커패시터로 들어가면 이게 C로 바뀌게 되고, LED로 바뀌게 되면 LED라고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디폴트 이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로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자, 저장 디스켓 모양을 눌러서 세이브. 그러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1608.psm 파일로 세이브가 됐다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 그 회로도에서 보시면 아까 보셨던 요 풋프린트 지정 항목 여기 나와있죠. 이 부분에 C1부터 C15까지를 1608로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1608 네, 지정했고 여기 사각형 점을 잡아서 십자가 모양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 당기면 1608로 됐죠. 자, 그 다음에 LED D1, D2 이것도 역시 똑같이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당겼고 헤더가 있고 저항이 있네요. 저항은 여기 R1 여기 1608 지정했고 그 다음에 R6번까지를 이렇게 1608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 밸류를 보니까 지금 C1 밸류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C1 밸류를 제가 깜빡 입력을 안 한 것 같아요. 1 마이크로페럿인데 1 마이크로페럿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풋프린트들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점퍼 4로 입력을 하면 되고요. 점퍼 4 그리고 부트 요거는 점퍼 3 곱하기 2인데 요것도 풋프린트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풋프린트를 보기 위해서 일단 U를 눌러서 캔슬을 한 다음에 모드 오케이 캔슬을 해야 되나? 자, 일단은 다른 디자인 파일 한번 로딩을 해보겠습니다. 리센트 디자인에서 DRA가 아닌 BRD 파일 없다고 에러가 나는데 일단 화면이 지워질 거예요. 자, 화면이 지워졌습니다. 취소 누르고 플레이스 매뉴얼리 어드밴스 세팅 라이브러리 그리고 플레이스먼트의 패키지 심볼 나왔죠. 여기에 점퍼였습니다. 점퍼 네 그렇죠. 3 곱하기 2가 없죠. 3 곱하기 2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점퍼 16을 불러서 점퍼 3을 불러서 3 곱하기 2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점퍼 16을 불러서 20짜리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오픈 명령을 눌러서 아니요. 자, BRD를 오픈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DRA로 변경을 합니다. DRA로 변경을 하고 위치를 C 드라이브에 케이던스 SPB 16.6 빈 쉐어의 PCB의 LIB, PCB LIB, 그다음에 심볼즈 아까 뭐 보셨던 게 쭉 나와 있죠. 자, 점퍼니까 J로 시작하는 부분 지나갔나요? 네, 점퍼 3짜리를 열기. 네, 점퍼 3짜리를 불러왔습니다. 네, 불러왔는데 이게 지금 저희 배치된 패드가 패드 60CIR36D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3개를 더 만들어야겠죠. 이것들을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위로 올리고 자, 여기서 패드를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Gcopy shape 카피 문을 누르고 첫 번째 패드 클릭한 다음에 위로 지금 위에 좌표를 보시게 되면 디폴트 좌표가 지금 인치 좌표로 되어 있습니다. 인치 단위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밑에 보면 여기 좌표가 나와 있죠. 이 좌표 부분을 보시면 0,100입니다. 100밀즈가 되겠죠. 네, 100밀즈에 카피를 한 거고 여기도
클릭, 클릭 해서 done. 다시 클릭, done.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됐고요. 핀 번호를 좀 변경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핀 번호를 변경을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봤는데, 레이아웃 메뉴에 리넘버 핀즈 고 여기서 뉴메리컬로 선택한 다음에 호리존탈, 버티컬, 버티컬로 하면 세로로 방향을 매기죠. 오케이. 누르면 1, 2, 3, 4, 5, 6 이렇게 지그재그로 핀 번호가 할당이 됐습니다. 지금 핀 번호를 제가 원래는 아래서부터 1, 2, 3, 4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핀을 무브로 이동을 하고 핀 아웃사이드 일단 여기다 갖다 놓고 2번 핀을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제가 마우스 커서를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그리드 자체가 100밀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1번 핀에 오리진 포인트, 00 포인트가 가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됐으면 세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에즈, 세이브 에즈에서 위치가 여기로 되어 있는데 이 위치를 제 디렉토리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폴더에 커피, 문서, 다음에 워킹 스터디, 라이브러리 여기에 저장을 하면 되겠죠. 점퍼 3x2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저장이 됐고 PSM 파일까지 생성이 됐다라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열어봐야겠죠. 점퍼 오픈 다시 원래 C 드라이브의 케이던스 SPV 16.6 쉐어 PCB 언더바 LIB 심볼즈 점퍼 J를 누르고 점퍼 16 열기. 네. 얘는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저희는 긴 거가 필요한데 16 16은 맞기는 한데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무브 버튼 다음에 클릭해서 다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같은 간격이죠. 100mm 간격이니까 J 아스트리크 그리고 무브 명령 누르고 디바이스 그 다음에 16이니까 카피를 더 해야겠네요. 에디트 카피 16을 17, 18, 19, 20 던 레이아웃 이넘버 핀즈 여기서는 뭐 호리존탈이든 버티컬이든 어차피 결과는 동일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변경을 좀 해줘야겠죠. 테두리는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게 낫겠는데요. 이게 어셈블리 탑에도 있고 다 지우겠습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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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add 라인, add 렉탱글
렉탱글 패키지 지오메트리의 실크 스크린 탑 여기서 네 이렇게 도입이 됐고요. X 표시 지어주고 던 레이아웃 라벨 레퍼런스 디자이터 클릭하고 J 아스트리크 요거가 레이어가 실크 스크린 탑이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던 어셈블리 탑으로 들어갔네요. 지우고 다시 던 헤드 쉐입 레이아웃 라벨 레퍼런스 디자이터 RFDS 실크 스크린 탑 클릭하고 J 아스트리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던 네, 실크 스크린 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됐으면 파일 세이브 에즈 기존에 같은 이름으로 저장하면 안 되죠. C 드라이브에 사용자 문서 키 워크드 스터디 라이브러리 여기다가 점퍼 20으로 세이브 네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거는 점퍼 3 곱하기 2로 했고요. 이거는 점퍼 20으로 했죠. 점퍼 20 이것도 점퍼 20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안 들어가 있는데요. Y2 이거는 요 이름입니다. ABS 25-32.768KHZ-T 예. 그 다음에 U1, SW1 SW1 같은 경우에는 GT로 시작하는 라이브러리 이름이었습니다. SW1은 요거 됐고요. 그 다음에 U1은 우리 지난번에 시작한 풋프린트가 있었죠. TQF필 48 TQFP 48 어플라이 눌러주고 yes 클로즈 자, 다 된 것 같고요. 마지막 한번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즈 메뉴가 프로젝트 매니저 창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선택하셔야 여기 메뉴가 활성화가 돼요. 여기서 Annotate, Create Netlist 얘를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Create Update PCB Editor 보드 이 메뉴가 23 버전하고 16.6 버전하고 좀 달라요. 이게 좀 이 부분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옵션에서 여기 오픈 보드인 PCB 에디터 이걸로 선택하시고 OK 누르면 만들어집니다. 생성하시겠습니까? Yes. 확인. 에러 메시지가 떴네요. 자, 에러 메시지가 떴는데 밑에 보시면 에러가 이렇게 메시지가 떴습니다. 풋프린트에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나오네요. 도트 이름이 들어가 있고 X1에 점이 들어가 있다고 나오네요.
X1을 한번 볼까요? 아, 풋프린트 이름이 점이 들어가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름이 아예 뒤가 날라갔네요. 자동적으로. 이 이름으로 변경이 됐어요. 32까지로 여기서 32까지 이렇게 변경을 하면 되겠죠. 네, apply, yes, close. 그 다음에 풋프린트 패스가 잡혀 있는지 모르겠네요. 패스를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PCB를 띄워서 PCB 에디터 PCB 에디터가 떴으면 맨 마지막에 있는 PCB 디자이너 스탠다드 오케이. 자, 아까 마지막으로 편집하는 게 나오고요. 툴즈 에디트 프로퍼티스 메뉴가 셋업 메뉴에 유저 프리퍼런스 패스 라이브러리 PSM 패스 이게 되겠죠. 추가되어 있네요. 자, 오케이. 캔슬 창 닫아주시고 됐으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로 와서 DSM 파일 선택하시고 크리에이트 넷리스트 누르신 다음에 확인. 추가적으로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회로를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 라벨이 지금 한 군데 누락되어 있어요. 여기 부분에 넷 라벨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키를 누르고 RST 그다음에 여기다가 넷 라벨을 부여를 해줘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여기가 그라운드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LED를 켜기 위해서 LED와 연결되는 포트를 하나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포트 번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1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PC13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넷라벨 N자를 눌러서 PC13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죠. 조금 길게. 네, 이게 최종 도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